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니까? 요즘 이스라엘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중동 내에서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라마단도 끝나가고 있죠. 뭔가 이 이슬람의 명절 라마단이 끝나가는 분위기에 따라 또다시 전쟁이 고조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타격도 있었으니까 또 뭔가 전쟁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제 나름대로의 뭐 기사들 읽어보고 뭐 소식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느낀 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확전이란 말이 사실 좀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과연 현재 상황에서 이 확전이란 말이 좀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기사를 하나 쭉 가져왔고요. 그 뒤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타격받았던 위치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고요. 시리아 수도 안에 이란 영사관이랑 이란 대사관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컨슐레이트 이게 영사관이고요. 이란이란 엠버시 이게 대사관입니다. 두 개 붙어 있는데 여기가 정밀 타격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해외를 좀 어떻게 관장을 하는 이란 국내 말고요. 이란 해외에 있는 이란 군을 좀 관할하는 쿠드스 군 고위 관료 장군들이 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의 심각한 수준의 보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CNN 뉴스 가져왔고요. 한글로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다음 주라고 한다면 이제 라마단 끝나는 다음 주 얘기하겠죠. 다음 주 발발 가능한 이란의 중대한 공격에 대한 준비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배경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정밀 타격이 배경이다.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 어떤 관리가 미국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겠죠. 이란의 공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겠죠. 당연히 외교시설이 일단 공격당했기 때문에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일단 국가의 위신이 서지 않고 특히나 이제 공격의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황상 뭔가 보복 공격은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란이 공격이 가능하다고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부도 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것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을 이미 옮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보고 이란의 대응 방식을 예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이란에게는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을 한 게 아니다.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정황상 그럴 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NN 거 가져왔고요. 엄청 최근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다라는 전제를 가졌을 때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떨어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랑 이란에서 가까운 지역 이렇게 해도요 1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랑요 테헤란까지 1500km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되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요 저도 막 원서도 읽어보고 뭐 뉴스도 많이 읽어봤지만 이란의 기본적인 기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 레바논의 남부 세력들 헤즈볼라죠. 시리아의 웬만한 민병대랑 정부군들, 이라크에 있는 뭐 친이란 민병대들, 이런 민병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다고 현재도 그렇고 책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로 또 하마스도 같이 좀 포함이 되거든요. 플러스에서요. 밑에 지금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멘이 있습니다. 예멘도
이 북서쪽에 후티 반군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상대적으로 가깝고 반 이스라엘, 반 시온주의 성향이 강한 엄밀히 말하면 반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면서 뒤에서 좀 조정하는, 그래서 프록시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7일부터 발생했던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 이것도 배경이 좀 첨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란의 공격 예상 루트 첫 번째입니다. 본토에서 중장거리 미사를 타격하는, 직접 타격하는 원리로 하는 건데요. 일단 거리상으로 이스라엘에 도달할 능력이 존재는 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있고요. 1, 2, 3, 4, 5, 6, 7, 8에서 여기 밑에 여기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일단 5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모두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5번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6, 7, 8번 같은 경우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6번 있죠. 샤브 3. 이거를 좀 조사해봤거든요. 자, 최고 속도가 시속 2.4km로 갈 수 있습니다. 마하 7. 시속, 이제 항상 시속을 가장 빠르게 가는 거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1000km라고 한다면 시속 2.4는 뭐 최고속도니까요. 뭐 대충 2km로 평균 날아간다고 쳐도 500초 안에는 도달을 하는 거죠. 한 10분 좀 덜 되게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확도 반경 2.5km 오차. 테라비브를 만약에 때린다고 치면은 그래도 테라비브 시내 내에서는 타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무튼 성능 자체만 봤을 때는 일단 이스라엘에 도달할 능력이 68번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이게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것을 산전에 감지할 수 있죠. 이란 본토에서 날아온다고 해도 그래도 한 8, 9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죠. 분명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도 있거나 그렇겠죠. 특히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은요. 이 비행 각도가 낮지가 않습니다. 저공 비행이 거의 안 되고 위로 엄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이죠. 각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지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본토에서 거리상으로는 이스라엘에 도달할 능력은 존재하지만 속도도 빠르긴 하지만 이미 사전 감지가 가능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타격은 성공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집중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친이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 특히 남부 시리아 쪽에서 뭐 이제 산발적인 미사일, 산발적인 어떤 교란 작전으로 그 실제로 날아오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의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역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가능 루트긴 하다는 것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친이란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친이란 지역 중에 말씀드렸죠. 후티 컨트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2019년이었거든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드론으로 피습한 이력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유시설, 그러니까 사우디 동부에 있는 정유시설을 파괴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게 짧아야 1000km가 넘어가는 곳인데요. 드론으로 어떻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분명히 방공망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격추가 되었다기보다는 손상이 갈 정도로의 어떤 규모가 있었다는 것 플러스 그리고 레이더에 엄청 잘 걸리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 도달 거리상 공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본토보다는 역시 친이란 지역에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뭐 예멘하고 붙어 있고 이란하고 이렇게 거의 바다 한 번만 갔다 가면 도달하는 곳이니까요. 뭐 이란이 직접
공격을 하거나 뭐 어떻게 수를 밀어붙여가지고요. 예멘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드론을 멀리 날리는 그 순간 또 이스라엘이 감지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친이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운 친이란 지역에서 드론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지역을 언급했는데요. 일단은 거리상으로는 이 세 지역이 훨씬 가깝고요. 후티 반구는 홍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세 지역보다는 거리가 멀긴 멉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 역시 성동 격서의 방식으로 전방 교란시켜 놓고 드론을 감지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타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는 저공 비행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방공망의 그 시선을 피하기가 좀 그나마 가장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체의 크기가 작죠. 미사일보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해도 격추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좀 수를 밀어붙여서 타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친이란 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입니다. 자, 친이란 세력이 이란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한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하겠죠. 근데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의 장점은 이스라엘로 도달할 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즉 좀 더 싼 미사일로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수를 날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일단 이스라엘이 사전 감지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전반 교란 후에 대규모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전 감지가 될 거를 이제 친이란 민명대도 알 것이고요. 이란도 알 거기 때문에 아마 수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아마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그 전쟁, 하마스 테러의 어떤 교훈을 삼아서요. 아무리 아이언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요격 기구라든지 뭐 미국이 또 패트리어트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미사일을 날리면 어느 정도는 감당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전방 교란을 해서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미사일을 날려서 그 특정한 지역에 타격을 주냐가 초점이지 않냐. 이거는 사실 드론 공세 방식하고도 일단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군사적 침범, 그러니까 진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가장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존재 셋이 있습니다. 첫째, 레바논 헤즈볼라. 두 번째, 서한지구 무장 세력. 세 번째, 시리아 정규군. 네 번째, 하마스는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거의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마스는 현재 시가전으로 해야 조금 더 그 지속성이 있죠. 바로 전면전으로 나오기에 현재 전력상 좀 쉽지 않다라는 전제로 일단 하마스는 좀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 존재가 어떻게든 온다고 합시다. 단기적으로 침범 가능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 어디까지 타격을 줄 것인가, 이러한 계획이 과연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좀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큰 요인은 이 세 세력의 후방 요인 때문입니다. 일단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레바논을 대표하는 민병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민병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헤즈볼라도요, 아주 강력한 규모의 군대와 군사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이슬람 시아파의 민병대거든요. 레바논 지역상, 지리상, 역사상 여러 가지 민병대가 존재합니다. 뭐 기독교 민병대도 있고요. 이슬람 순위파 민병대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발달한 민병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헤즈볼라는 그 중에서도 남부 지역 그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인데 그나마 규모가 커서 전력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란이 비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헤즈볼라가 그 이스라엘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그 후방에 있던 국민들 그리고 다른 파의 민병대들이 과연 헤즈볼라에 동조할지가 의문이고
뒤통수 칠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르키군 적어놨는데요. 티르키에 여기 지금 가까이에 있죠? 부키프로스에도 티르키군이 있습니다. 이런 군대들이 레바논을 과연 가만히 둘 것인가도 사실은 좀 두고 볼 만한 점이기 때문에 좀 적어봤습니다. 자, 시리아 말고 서한지구부터 보면요. 일단 반시운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 많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응집력,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계화된 무기 전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기 소지가 안 되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과연 민병대급의 규모로 응집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시리아 정규군 같은 경우는 일단 자, 반군이 일단 시리아 정규군하고 대치가 많이 되고 있죠. 내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은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때문에 특히 시리아 북부를 공격했다가 빠졌다가 그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국적군 같이 있습니다. 미국군도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 정규군이 정말 마음 놓고 이스라엘로 내려올지는 정말 큰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명, 이 세 존재가 과연 이 군사수침범을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란을 도와서 잘 내려올지 플러스 이란 자체도요 사실은 친이란 민병대에게 전면전 지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란 이건 좀 정치적인 요인이 있을 것인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이스라엘이란 존재로 인해 가지고요. 이란은 내부 선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존재하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무너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다짐합니다. 현재 정권의 좀 명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또 이스라엘은 거리가 머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선전의 이용을 많이 하는 느낌이어서요. 당장 이스라엘을 전면으로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강도는 세지겠지만 전면전 지시를 진짜 할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란의 공격 루트 제외 요소로 좀 제시했는 게 핵입니다. 일단 이스라엘도 핵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도 뭐 핵 자산 항공모함이 언제든 올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란이 쉽게 핵을 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인접해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서한 지구도 다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죠. 핵은 특정한 지역에만 폭격을 가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 지역 몇백 킬로미터 지역이 모두 속대밭이 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핵을 쏘기는 어렵다는 거.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20%가 되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의식을 할 수 있을지요. 그다음, 자, 이집트 요르단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제가 알기로는요, 이란하고 친이란 민병대 군사적 행동에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비난을 하긴 하지만 군사적인 행동에 동조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란 영사관 폭격 다음에 뭔가 이란한테 뭐가 달라질지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 명분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리 이란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좀 외교적인 리스크가 좀 크진 않아진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란에게 있어서는 기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했지만 이란의 공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란 정부로서는 솔직히 나쁠 거는 그닥 크진 않다라는 모순이 있습니다. 내부 결속 강화 가능성이 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이란의 그 시설이, 특히 외교 시설이 적국이라 판단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이스라엘로 뭉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들의 결속을 다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새롭고 효과적인 공격 루트를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기존하고 아마 전력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미국이 더 이란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가하고 있을 겁니다. 쉽사리
더 방패가 강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러시아군도 여기 중동 지역에 증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로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중동에 군사력이 들어올지는 의문이고요. 전면전으로 이르게 될 것인가? 특히 이란, 친이란 민병대들이 전면전을 하면은 과연 그들에게 얻는 이득이 뭘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복을 한다고 해도요. 맞대응 성격이 강한 공격, 그러니까 뭐 외교적 시설 파괴를 받았으니까 뭐 전면전, 뭐 쑥대밭 이런 급이라기보단 뭔가 어떤 시설 파괴 이런 것들 계속 산발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딱 맞대응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사실 손해를 크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전력이 계속 중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적 방향 그런 것도 쏠리는 것도 그 중동이 되겠죠. 불가피하게도.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발을 빼고 싶어 했지만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은 좀 더 이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의 어떤 그 세력 확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첫 그 기사 내용 빼고는 다 이제 저의 내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또 몇 가지 아는 지식으로 얘기한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공유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유의미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TV였고요. 아디오스.